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유튜버 종타쿠가 사내미에게 빙의 되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내미 같은 경우는 귀살대의 상위권 전투력으로 불리며 강력한 능력으로 간지를 보여주지만 과격한 성격과 더불어 어찌 보면 가장 처참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인물 중 하나라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한 사내미에게 빙의되어 상황을 어떤 식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지 표현해본다면 재밌을 것 같아 만들어봅니다.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귀멸의 칼날에 사내미 서사를 보다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종타쿠. 사내미가 성격이 삐뚤어진 것도 사실 너무나 참혹한 과거가 있었기에 그랬던 것, 그런 것들만 없었어도 훨씬 멋지고 욕 안 먹는 호감캐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상상을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눈앞에 어린 게냐가 있었고, 게냐와 동생들은 형이 웬일로 낮잠을 다 자느냐고 그렇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내미의 어린 동생들이 있었고, 밖으로 나가 거울을 찾아보니 사내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때 마침 낮부터 술을 먹고 들어온 아빠가 괜히 엄마에게 집안꼴이 이게 뭐냐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종타쿠는 그 모습을 보고 키 180은 훤히 넘어 보인 남자가 150 정도 되는 여자에게 그러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화가 마구 솟구쳐 곧바로 일어나 그만두라고 했죠. 엄마는 종타쿠에게 눈짓으로 그러다가 너도 왔게 된다며 참으라는 듯 했지만, 사내미 아빠는 어디 건방지게 아들이 아빠에게 대드는 거냐며 너도 버릇을 고쳐줘야겠다며 손찌검을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내미의 몸은 생각보다 반사신경이 좋았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한 남자의 공격은 예측하기가 쉬웠기에 여유롭게 피해버렸죠. 사내미의 아빠는 이것이 해보자는 거냐며 더 공격을 날렸는데, 종타쿠는 계속해서 피하다가 정신 좀 차려라 쓰레기 자식아 라고 하며 죽탱이를 그대로 날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내미의 동생과 엄마는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동안의 사내미는 아빠라서 제대로 대들지 않았던 것뿐 종타쿠는 사내미의 빙의 된 것뿐이니 그를 아빠라고 여길 필요도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아 이번 기회에 참교육을 해버려도 되겠다는 생각에 공격을 했습니다. 그 공격에 맞고 널브러진 사내미 아빠,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맞았다는 것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술이 확 깨버렸죠. 아들에게 처맞을 정도의 인생이라는 것에 급 조용해진 그는 한동안 풀이 죽어 집에 박혀 지냈고, 엄마가 대신 밖에 나가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종타쿠는 사내미의 아빠가 이웃에게 살해당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가 오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에 그것을 막기 위한 계획을 짜고 있었는데, 아빠가 죽기도 전에 오니가 된 엄마가 나타나버리고 말았고, 이건 도대체 뭐냐고 당하는 아빠를 손톱으로 찢어 죽여버렸죠. 종타쿠는 그걸 보고 자신이 사내미 아빠를 참교육해버렸던 것 때문에 변수가 생겼다는 걸 인지했고, 사태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막기 위해 곧바로 엄마를 향해 뛰어들어 집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종타쿠는 사내미에게 희귀혈이 있고 그 희귀혈을 이용하면 오니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쇠붙이를 이용해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낸 뒤 엄마에게 뿌렸죠. 엄마는 이제 막 오니가 된 상태다 보니 그 피에 더 잘 취했고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곧바로 주변에 있는 줄로 엄마를 칭칭 묶었고 대나무 잎마개를 이용해 네즈코 코스프레를 시켜버렸죠. 그때 동생들이 뛰어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엄마에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는데, 종타쿠는 사내미의 동생들이 살아있다는 것에 안심하며 엄마는 인간을 잡아먹는 오니가 되어버렸으며 나는 앞으로 엄마를 인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귀살대 검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게냐가 그렇다면 나도 형을 도와서 방법을 함께 찾겠다고 했는데, 종타쿠는 게냐가 귀살병이 되어 죽는 결말을 알고 있었기에 너는 앞으로 그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며 엄마가 풀려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고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지금 둘 다 떠나버리면 일을 할 수 없는 동생들이 위험해지고 엄마 또한 위험해지지 않겠냐고 설득을 하자, 게냐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을 인지하고는 엄마는 자신이 잘 관리하고 있을 테니 꼭 무사히 방법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이걸로 사내미의 가장 끔찍한 과거를 바꿀 수 있었다는 것에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고, 물론 아빠가 엄마의 손에 죽긴 했지만 그건 나름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죠. 그 뒤 종타쿠는 귀살병이 되기 위해 오니들의 행적을 쫓았고 그 과정에서 귀살대원 마사치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내미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고서 귀살대 교육자를 소개시켜주게 되었고, 종타쿠는 그 교육자 밑에서 열심히 바람의 호흡을 연마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내미의 몸으로 귀살대원이 된 종타쿠. 원래 사내미는 자신의 몸에 무리하게 상처를 내가며 오니들을 사냥했지만 종타쿠는 굳이 매번 고통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생각에 틈틈이 주사바늘로 자신의 피를 채혈했고 피 주머니를 만들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해 오니를 잡아냈습니다. 그러다가 마사치카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와 함께한 임무에서 하연의 오니를 만나게 되었죠.
종타쿠는 원작에선 이 싸움에서 마사치카가 사망한다는 걸 알았고 그로 인해 사네미가 또 한 번 오니에 대한 증오를 증폭시켰었다는 걸 알았기에 최대한 마사치카가 죽지 않게끔 빌드를 짜야 했습니다. 원작에서 사네미와 마사치카가 이 오니와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가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에 사네미의 성격으로 유추할 수밖에 없었고 사네미가 했을 법한 행동의 반대로 해보자는 생각을 했죠. 사네미라면 이 시점 오니를 보고선 무턱대고 덤벼들 것이고 그로 인해 함정에 빠지거나 간격에 당해 마사치카가 큰 부상을 입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타쿠는 하연의 오니와의 싸움이 시작되자 우선 공격을 하는 것보단 마사치카와 떨어져 몸을 숨기는 전략을 짰고 그 오니는 인간 냄새를 따라 마사치카를 추격했죠. 그때 그 오니는 여기에 숨어 있었구나 라고 하며 마사치카에게 덤벼들었는데 그 순간 마사치카는 종타쿠가 미리 말한 대로 피주머니를 자신의 몸에 끼얹었고 그 오니는 그 순간 희열의 영향으로 현기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종타쿠가 뛰어나가 바람의 호흡으로 그 오니의 목을 쳤고 마사치카 역시 그의 합을 맞춰 일륜도를 휘둘러 오니의 목을 베어 소멸시키게 되었죠. 종타쿠는 좋았어. 이것으로 마사치카까지 구해냈다 라고 하며 기뻐했고 그 성과로 인해 사네미는 바람의 호흡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였으면 마사치카 역시 하연을 잡은 공로로 추가되었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은 아직 실력이 모자라다며 지금껏 많은 오니들을 잡아 성과를 올린 것도 하연을 잡은 것도 전부 다 사네미의 도움이었다고 거절했죠. 종타쿠는 주로 임명받고 처음 맡게 되는 주합회의에서 먼저 주의 자리에 있던 인물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이미 그 자리에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음주우지 텐겐, 화주 코초 카네가 있었고 염주 랭고 신주로는 멘탈이 나간 상태라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원작의 사네미는 이 자리에서 우베야키 당주를 모욕했다가 그들에게 한 소리씩 듣고 교미에게 크게 혼날 뻔했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어 카나에 앞에서 좋은 인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카나에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고서 사네미는 카나에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걸 알았기에 이 다음 미션은 카나에가 죽지 않게끔 하는 거였죠. 하지만 매번 카나의 곁을 지킬 수는 없는 일, 종타쿠는 카나에가 원작에서 죽던 날에 대한 단서를 생각하며 그 날을 특정해냈는데 카나에가 죽던 해에 시노부가 임무로 인해 나비저택을 비우게 되는 날 그리고 카나에가 나비저택에 있던 날이었기에 그 날이 되면 항상 나비저택 근처를 배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종타쿠는 나비저택을 힐끔거리며 지켜보다가 누군가가 기척도 없이 쓱 다가왔고 종타쿠는 어떤 살기를 느껴 도마가 드디어 왔구나 하며 칼을 꺼내들었죠. 그런데 그건 바로 카나의 동생 시노부. 시노부는 당신 왜 변태처럼 저 연희를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거죠?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당황하며 그게 다 카나에를 지키기 위함이라고 해명을 했지만 시노부는 당신이 뭔데 우리 언니를 지킨다는 말을 하는 거냐며 우리 언니는 당신보다 선배주이며 엄청난 실력자라는 걸 모르느냐며 떽떽거렸죠. 종타쿠는 어떤 변명을 해도 카나에를 스토킹하는 것처럼 보일 것이기에 당황했는데 시노부는 자신이 임무에 나가는 날이면 어떤 수상한 남자가 나비저택 근처에 어슬렁거린다는 정보가 있었기에 오늘은 빠르게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며 현행범으로 당신을 잡았으니 이걸 당주님께 알리겠다고 했습니다. 카나에의 일이라면 엄청나게 예민했던 시노부였던지라 종타쿠는 쩔쩔맸고 이걸 어떻게 빠져나가나 고민을 했는데 그 순간 나비저택 안에 비명소리가 들렸죠. 시노부와 종타쿠는 나비저택 안으로 뛰어갔는데 그곳에는 눈에 상인이 표식이 있는 도마가 있었고 카나에와 여러 추코들이 그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도마는 여유를 부리며 얼음 헬기술을 시연해 그들을 공격했고 추코들은 막강한 도마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몸 곳곳에 큰 부상을 입게 되었죠. 하지만 카나에는 꽃의 호흡을 시연해 그 얼음들을 막아낸 뒤 그대로 도마를 향해 뛰어들어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마는 그런 카나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의 곁에 다가와 호흡의 검술을 쓰면 폐가 얼어붙어 버릴 거라는 것에 씩 웃었죠. 하지만 카나에가 도마의 반경에 들어가기 전 종타쿠가 카나에게 뛰어들어 그녀를 안고 뒤로 물러났고 시노부는 당신 이 상황에서 언니에게 무슨 짓이야? 라고 화를 냈습니다. 종타쿠는 어우 좋은 꽃향기 아니 그게 아니라고 자세히 봐봐 저 녀석의 주변에는 미세한 냉기 결정들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면 큰일 나 라고 했죠. 카나에는 듣고 보니 정말로 그렇다는 걸 알았고 시노부 역시 이번은 상황이 특별하니 봐주겠다고 했습니다. 도마는 다 잡은 물고기를 놓친 것처럼 불쾌해했고 너네 검사들이 결국 내게 접근하지 못하면 내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다며 우수한 얼음창을 소환해 날렸죠. 종타쿠는 도마의 막강한 전투력에 지금 상황에서는 도마를 퇴치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걸 알았고 지금은 그저 버티며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것이 누구도 죽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도우마는 이렇게 몸소 다시 찾아왔는데 그 어떠한 수확도 없이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도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때 근처에 기묘한 느낌을 가진 여자아이가 보였고 저 아이라도 납치한 뒤 잡아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도우마는 카나오를 향해 빠르게 움직여 그녀를 낚아챘고 카나에와 시노부는 가족과도 같은 카나오가 도우마에게 잡히자
이성을 잃고서 그에게 뛰어들게 되었죠. 종타쿠는 그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그녀들은 카나오를 구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기세였고 도마는 이런 상황을 노렸다며 찌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마사치카가 카나오를 잡고 있던 팔을 베어버렸고 카나오는 무사히 빠져나와 카나에가 잡고 뒤로 빠질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마사치카는 이후 연달아 도마의 목을 향해 칼을 휘두르려고 했지만 그 순간 미세한 냉기 결정으로 인해 배가 얼어붙었고 힘이 부족해 그의 목을 베는 것에 실패했습니다. 도마는 건방진 녀석이라며 철부채로 마사치카의 온몸을 베어버렸고 종타쿠가 그 순간 희귀혈이 담긴 피주머니를 꺼내 날리자 도마는 그 피에 취해 비틀거리게 되었죠. 하지만 도마는 이상한 상황을 알고서 앞에 거대한 얼음벽을 세워 방어를 했고 종타쿠는 그 벽을 바람의 호흡을 베어냈지만 이미 도마는 도망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종타쿠는 사실 이 싸움에서 자신의 비장의 무기인 희귀혈을 쓰지 않으려고 했죠. 하지만 마사치카가 당해버린 변수 탓에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상황. 나중에 반정을 받은 상태에서 희귀혈을 써 도마를 공략하려고 했는데 지금 써버린 바람에 도마는 나중에 희귀혈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 더 공략법이 어려워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사치카가 아니었다면 시노부나 카나에가 큰 부상을 입거나 죽을 수도 있었던 상황. 결국 마사치카를 미리 살린 덕분에 카나에를 구할 수 있게 된 거였죠. 상처가 심한 마사치카는 숨을 헐떡이며 종타쿠에게 나 도움이 된 거 맞냐고 네가 항상 나비저택의 카나에님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걸 친구로서 눈치채고 있었다며 카나에님과 꼭 잘되길 바란다며 너는 오니를 죽인데 아주 유능한 인물 내 희망을 너에게 맡길 테니 꼭 오래 살아남아 무장을 대체해주라고 한 뒤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종타쿠는 사내미에게 중요한 인물들을 전부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패했다는 것에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마사치카에게 그저 미안하다고 내가 꼭 12개월간 무장을 전부 다 박살내주겠다고 약속하며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사내미에게 있어 오니중호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는 사건들을 다시 풀어보며 빙의 시리즈만의 색다른 전개를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2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